여러분 학원 시험은 딱 집합까지입니다. 집합까지니까 교재 위주로 안 돼 있던 거 정리를 좀 잘해봐, 알겠지? 선생님이 다음 주에 포인트물을 좀 줄 테니까 그거는 풀어보시고.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거 100페이지. 첫 번째 모든. 자, 두 번째 어떤. 자, 그리고 모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뭐야? 올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건 영어로 뭐예요? 썸이죠, 그치? 자, 그리고 모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지, 그치?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치? 무조건 다 성립을 해야 되죠, 그치? 그래서 모든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관례가 있으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 관례가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어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겠지. 아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안 돼. 근데 어떤 한 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그래서 어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건데 서서 하려고 되나? 여기 안 되는데 태어나 이걸 앞에 안 되잖아. 괜찮아. 아, 좋아. 자, 어디 넘어지지 않기만 했어.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모든. 자, 이게 엄청 중요한데 모든과 어떤에 대한 그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문제 풀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은 뭐라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되고 관례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성립 안 되면 안 돼. 다 성립돼야 돼. 이게 모든이고. 자, 어떤이라는 것은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야. 다 되다가도 딱 하나만 성립해도 그건 참이 되는 거야. 그게 모든과 어떤의 차이점이야. 그러면은 이 모든과 어떤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요. 얘는 서로 부정의 관계.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왜 헷갈려하느냐? 선생님, 부정은 반대잖아요. 그럼 잘 봐봐. 예외가 존재하면 안 되고 단 하나라도 성립 안 되는 게 다 성립돼야 되지, 그렇지? 다 성립되는 거의 반대가 뭐죠? 다 성립 안 돼야 되잖아, 원래는. 그치? 국어적인 의미로는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정을 할 때 조금 특이하게도 모든이라는 거는 다 성립돼야 돼. 그럼 그거에 대한 부정은 다 성립이 안 돼야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잘 구분해서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얘라마 눈 떠라. 자, 여기 보죠. P가 전체이면 P가 전체가 아니다. P가 전체이면 참이고.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P가 전체인 경우랑 P가 전체가 아닌 경우가 있죠. 자, 모든에서는 다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P가 전체여야지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P가 전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이거 보고 있냐? 자, 다음에 자, 어떤이죠? 어떤이라는 건 이런 거겠지. P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P가 공집합이다. 자, 얘도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이라는 것은 단 하나만 성립해도 되니까 P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소가 최소 한 개 이상은 있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P가 아이고 내가 이거 공집합인데 이걸 이렇게 Q라고 써버렸네, 그치? 공집합. 자, P가 공집합이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떤은 뭐라고? 단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치? 단 하나라도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책에 없는 형태로 적어준 거야. 이렇게 오면은 모든과 어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은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반례도 있으면 안 돼. 다 성립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어떤은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 되는 거야. 자, 모두는 뭐라고? 모두 성립이야. 모두 성립. 모두 성립. 자, 그래서 모든 거 어떤에 대한 부정은 그냥 이런 거겠죠. 자,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이 되는 거고, 어떤에 대한 부정은 모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닐 것이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보자. 자, 17번 잘 따라오세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야. 자, 이제 1번. 자, 모든 x에 대하여 x는 5보다 작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모든 x니까 이 x는 뭐가 돼요? 전체 집합 1, 2, 3, 4에 있는 값이 되겠지, 그치? 1, 2, 3, 4는 전보다 5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10보다 작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x니까 1, 2, 3, 4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걸 제곱하면 10보다 작냐? 모두 다 10보다 작나요? 아니죠. 4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10보다 커져버리지. 다 성립돼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태연아, 인두번. 자, 이번에는 어떤 x죠, 그렇죠? 어떤 x에 대하여 x는 4의 약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4의 약수는 누구죠? 1, 2, 4죠, 그렇죠? 맞니? 근데 자, 1, 2, 3, 4 중에서 다 성립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다행히 여기 1, 2, 4가 다 있지, 그치? 맞니?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지? 1, 2, 4가 다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x다. 자, x제곱은 x니까 x제곱 빼기 x는 0이 될 거고 x로 인수분해하면 x 빼기는 0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0하고 1이 되죠. 자, 잘 봐라. 전체는 1, 2, 3, 4죠. 1, 2, 3, 4야. 근데 그 중에서 0하고 1이 되는 거 누구 있죠? 1 있죠, 그쵸? 그치? 전체 1, 2, 3, 4 중에서 요 1 하나만이라도 얘를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니까 이건 참이 되는 거야. 다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1, 2, 3, 4가 다 될 필요 없고 이 중에 단 하나만 얘를 만족하면 참이 돼요. 그게 어떤의 뜻이야. 그치? 자,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거고요. 위에를 따라오면은 헷갈려. 알겠지? 자, 어떤 x가 되죠? 얘랑아, 묻더라. 자, x-1이 누구 이상이죠? 4 이상이죠. 그럼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x는 5 이상이지. 자,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자, 1, 2, 3, 4 중에서 5 이상인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런 경우는 거짓이 되는 거야. 단 하나라도 성립이 돼야 돼. 자, 그럼 옆에 18번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모든 거 어떤 문제는 이 18번 하나로 종결이 됩니다. 자, 숙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면 그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 그 중에 몇 개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하잖아, 그지? 공통수학 2도 절반 정도가 이제 나갔어요. 절반 했으니까 이제 절반만 하면 이제 여러분 시험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 거야. 얘랑 어렵지만 요즘 들어. 자, 빨리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선 문제야. 금방 할 수 있어.
28번 다 했냐? 빨리 해보고 모르는 거 좀 물어보고. 이게 틀리면 안 돼요. 5개를 다 풀었을 때 다 맞아야지 이게 모든 거 어떤 애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거야. 지우 풀었어? 지민이 했나? 수업 시간엔 열심히 풀어. 다행히 다 했냐? 졸지 말고. 걱정하세요. 풀어보고. 살짝 해봐지. 푸는 게 다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다 했냐? 다음 넘어갈까? 자, 그러면 옆에 보세요. 명제, 역과 대우. 자, 오늘은 명제를 가급적이면 좀 끝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명제 101페이지 질문 있니? 없어? 없으면 넘어간다. 자, 명제가 이렇게 여러분 표현돼 있죠. P에다가 Q로 화살을 날렸죠, 그렇죠? 봐. 그러면 우리는 이 앞쪽에 있는 P를 뭐라 그랬었지? 가정이라 그랬었죠. 가정.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Q를 뭐라 그랬었죠? 결론이다 그랬었어. 그래서 가정이니까 뭐뭐이면 그 다음 얘가 뭐뭐이다 여기 있었죠. 자,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죠. 그 조건들이 가정과 결론으로 묶여서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역이라는 건 뭐냐? 역이라는 거는 이 명제와의 관계를 따져주는 거예요. 관계. 얘네 둘은 관계를 따져줍니다. 이 명제하고 역의 관계가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역이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뭐죠? 바뀔 역이죠.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다?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살표는 그대로 가 있는 상황에서 결론 Q가 가정으로 오고요. 가정 P가 결론으로 오면 되겠지. 그치? 됐니?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은 남자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은 남자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남자이다는 참인가요? 우리 참거짓 어떻게 구분하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참거짓. 참거짓 구분법으로 했잖아. 첫 번째가 포함관계였지. 포함관계.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참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지?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라고 그랬었지. 자, 선생님은 남자이다. 자, 선생님이 남자라는 거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겠지. 남자는 엄청 많잖아, 그치?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자, 선생님은 그 수많은 남자들 안에 포함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역은 어떻게 되죠? 역은 가정과 결론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남자이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이거 참일까요?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이면 선생님인데
남자가 더 많잖아, 그렇지? 맞지? 다시 말하면 남자라고 해서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버리죠?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명제와 역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울지 마세요. 자, 대우. 자, 대우에다가 별표를 딱 하시고요. 대우. 자, 대우는 만들어내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역 있죠? 명제, 역의 관계. 이 역의 관계에다가 뭘 하냐? 부정을 취하는 거예요. 부정. 이 명제 역에다가 부정을 한다. 자, 부정이니까 어떻게 되죠? 가정도 부정. 그 다음에 결론도 뭐 한다?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명제에다가 역, 위치를 바꿔요. 그리고 각각 부정하면 됩니다. 부정. 아니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부정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렇죠? 맞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우 관계. 명제하고 대우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뭐 한다? 역을 통해서 자리를 바꿔요. 바꾸고 나서 부정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 애초에 나퓨랑 나피가 있으니까 부정을 취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그렇죠? 방법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나는 먼저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게 편해. 아니야. 나는 부정을 한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게 편해.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얘도 관계라 그랬죠. 누구와의 관계? 명제와의 관계야. 이 명제와의 관계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뭐였었죠? 역이었었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대우를 한번 써볼 거야. 대우를 써보면 남자가 아니면이지, 그치? 남자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자이면 선생님이 아니다. 쌤이 아니다. 자,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그치? 자, 선생님은 남자라 그랬잖아. 그치? 남자라 그랬으니까 여자이면 선생님이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되죠? 참이 됐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른다? 이런 결론에 이르겠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 관계가 참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 관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써놓도록 하죠. 자, 요거 써놓으세요. 자, 이게 명제죠. 그 다음에 대우죠. 자,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요. 두 번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야. 얘라마 문더라. 자,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외워야 되니까. 이거 못 외우시면 명제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보도록 하세요.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k가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등호가 아니다라고 돼 있으면 문제 풀기 편하니? 아니죠? 기본적으로 등호로 돼 있어야지 문제 풀기 편하지. 아니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로 돼 있으니까 자, 얘가 지금 현재 뭐다? 가정이고 얘가 현재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명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이용하자? 대우 관계를 이용하자는 거야. 왜? 명제가 차이면 대우도 참이 될 거거든. 지우야, 눈 버럭 뜨고. 자, 눈 뜨세요. 자, 거의 뭐 반동태야. 지민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대우 관계를 쓸 거예요. 대우 관계는 어떻게 된다? 부정을 취하고 자리를 바꾼다 그랬죠. 그렇죠? 부정을 취하고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부정 취하면은 등호로 바뀌겠죠. 등호로 바뀌고 결론으로 올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0이다. 그러면 결론도 부정을 취하면 x는 1이 됐겠죠. 근데 가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x가 1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대우관계니까 문제 풀기 편하죠. x값 1을 어디다가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 빼기 k는 0이다. k는 2.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대우관계를. 됐나요? 자, 대우관계를 모르면 명제에서의 어떤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명제 자체를 복잡하게 줘버리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대우관계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대우가 엄청 중요한 거다. 됐니? 자, 그러면 대우관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니까 선생님이랑 옆에 문제를 각각 풀어볼 텐데요. 내가 2개 풀고 여러분들이 3개씩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봅니다. 자, 19-1번. 자, Q이면 P이다. 자, 지금부터 역 적고 대우 적어볼 거야. 자, 갑니다. 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휘야. 자, 눈 떠.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P가 가정으로, Q가 결론으로. 됐나요? 자, 그럼 대우는 어떻게 쓴다고요? 역에다가 바뀐 요 역에다가 부정만 취하면 된다고요. 납P는 납Q다. 오케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계만 여러분이 해보는 거야. 자, 2번 가니까 어떻게 돼 있죠? P이면 납Q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역을 써볼게요. 역은 어떻게 되죠? 위치만 바꾸면 돼. 위치만. 위치를 바꾸니까 이제 납Q가 어디로?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P가 결론으로 오면 되겠죠. 자, 위치 바꾼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대우관계 쓸 거예요. 문제요. 눈떠라. 자, 그럼 이 가정에다가 부정을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납Q는 원래대로 Q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P는 어떻게 돼요? 낫으로 바뀌겠죠. 그쵸? 어렵지 않지? 자, 하지만 대우관계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우관계를 모르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20-1번도 가보도록 하죠. 1번 보니까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설명 잘 들으세요. 이제 요거부터 잘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역을 쓸 거고요. 대우를 쓸 거예요. 잘 따라옵니다. 가정이 x제곱은 1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x는 1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역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인 부분이 앞으로 오면 되죠. x가 1이면 x제곱도 1이다. 자, 이제 대우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 역에다가 각각 부정을 취하죠. 그러면 x가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x제곱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의 관계랑 대우관계를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참거짓인 걸 밝혀내야 돼요. 자, 참거짓을 밝히는데 그냥 문장을 읽으면서 너 맞구나, 너 틀리구나 이러면 안 돼. 무조건 하고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원칙? 포함관계. 요런 포함관계. 자, 그럼 x제곱이 1이 되려면은 x값은 뭐하고 뭐가 되니? 그렇죠.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값이 2개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눈 뜨시고 포함이 얘네 둘이가 1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더라? 거짓이 돼버리더라 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x제곱이 1이니까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가정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니까 얘는 참이 되죠. 자, 다음 이제 대우.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그럼 여기는 x가 뭐가 아니에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죠. 이 가정은 1 빼고 다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많은 걸 갖니? 얘가 더 많은 걸 갖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얘는 2개 빼고 다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빼고 다 되잖아요. 그렇죠?
맞지? 따라서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거짓이더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대우 같은 경우는 참거짓을 따지기가 조금 쉽진 않지. 왜 쉽지가 않죠? 다 부정이 돼 있어서 그래. 아니다라고 돼 있으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굴 가지고 하냐? 이 대우의 참거짓을 따지기 어려우면은 명제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이 되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대우를 따지기 어려우면은 명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명제를 가지고 따지기 어려우면 대우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잘 봐봐. 얘를 대우가 아닌 뭐라고 생각하자. 얘를 명제라고 생각하면 요 명제의 대우 관계가 누가 되죠? 얘가 되는 거겠죠. 맞죠? 자, 선생님이 대우라는 건 관계라 그랬죠? 역도 관계고 대우도 관계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봅시다. 얘랑 얘랑 부정을 취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 얘로 바뀌죠. 얘도 부정을 취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 얘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를 명제라고 생각하면 얘가 대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참거짓이 좀 밝히기 어려우면 요놈의 대우 관계를 써가지고 참거짓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x가 2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다. 대우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역을 한번 써보죠. 자, 가정이 얘고 결론이 얘예요. 자, 그러면 역 적어봅니다. 문지유 일어나. 자,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죠. x가 0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대연아. 자, 대우죠. 대우는 어떻게 한다? 위치를 바꾼 다음에 부정을 취하는 거죠. 부정을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x는 0 이하이면 부정 취하죠. x는 2 이하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명제와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거짓은 뭘로 한다? 수직선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수직선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자, 2보다 크면 0보다 크다. 요놈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포함이 됐지 지금, 그지? 2보다 큰 게 0보다 큰 거에 포함됐으니까 얘는 참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0보다 큰 게 2보다 큰 거에 포함되냐? 자, 0보다 큰 게 2보다 큰 거에 포함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포함이 안 되죠 지금. 0보다 큰 게 2보다 큰 거에 포함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0 이하인 게 2 이하인 거에 포함되냐? 그리면 되겠죠. 자, 0 이하인 게 2 이하인 거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으니까 이건 참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생겼죠?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 돼버린 거죠. 됐니?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내용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 관계도 참이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밑에 각각 19번, 20번 세 문제씩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봐. 자, 풀어보세요. 이게 세 문제씩. 밑에 세 문제씩 바로 풀어봐. 자, 뒷장으로 넘기세요. 자, 넘기면 22번이 있습니다. 자, 22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역부터 이음까지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명제의 조건들이. 그때 1번부터 5번까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 거야. 그런데 보세요. Q이면 P다가 이 앞에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확인해 보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냐, 없냐? Q이면 P다.
여기 있지, 그치? 맞니? 여기 있으니까 이건 그냥 바로 답 쓰면 되겠죠, 그쵸? 이건 뭐 참이겠지, 그치? 근데 이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라 그랬네. 자, 얘네들이 참일 때 얘네들이 무조건 참인 걸 찾으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를 찾으면 안 되겠네요. 그냥 우리가 대우를 가지고 찾아라라고 하는 말이네. 자, 요거 대우 한번 써볼게요. 자, 대우 어떻게 쓰죠? 태연이 불러봐. 나피다, 맞죠? 그 다음에 문지유, 요거 대우 불러봐. 지금 30분 내내 한 게 이건데 이거 뭐 하라고? 이거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각각 부정을 취해서 자리를 바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어피? 나피? 응? 여기는 어떻게 돼? 부정을 취해서 자리를 바꾼다. 이거 부정 취해서 자리 바꾸니까 이렇게 왔잖아. 부정 취해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의 부정이 뭐야? 부정이 무엇이 아니다잖아. 이거의 부정이 나피잖아. 얘가 부정을 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자리를 바꿔서. 얘는 뭐가 오겠어? 나큐. 풀어봐. 그렇지? 졸지 말고. 자, 그러면 디귿 다시 한번 해봐. 문지유. 이게 뭐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됐니? 그 다음에 하랑이. 큐. 됐죠? 윤지. 이거 뭐냐? Q가 P.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걸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자, Q가 P다. 여기 있지, 그치? 이게 미음. 그 다음 P는 나큐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디귿. 이렇게 찾으라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3번. 나피면 Q이다. 여기 있죠, 리을. 지금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나피면 나큐이다. 이건 어디 있어요? 니은. 자, 나큐이면 나피이다. 이건 기억에 있죠, 그쵸? 여기서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할 줄 알면 이제 옆에 있는 3단 논법을 할 수 있어요. 자, 3단 논법 가보도록 하죠. 자,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3단 논법이라는 걸 누가 한 거냐?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지, 그치? 뭐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그게 3단 논법이지, 그치? 나는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지? 나는 죽는다가 어디 있어?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요거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P라고 놓고 사람을 Q라고 놓죠. 그럼 사람이 Q고 죽는다가 R이 되겠죠? 그럼 나는 P고 죽는다는 R이죠, 그렇죠? 자,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됐으니까 화살을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서로 뭐 해버리자? 연결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연결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래서 P가 바로 R로 화살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이면 R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입니다. 그럼 3단 논법은 결국엔 뭐다?
화살표를 연결시켜줘라 라는 거야. 근데 이 3단 논법이 왜 대우 다음에 나왔냐? 대우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3단 논법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대우를 이용해라. 대우를 이용하여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연결고리 찾기. 이게 3단 논법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한 문제씩 보도록 하죠. 자, 잘 보세요. 자, 23번 1번 가보죠. 자, P이면 Q이다가 있고요. R이면 not Q이다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하냐? P이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쉬우니까. 자, P가 Q한테 화살을 날렸죠. 그런데 이 Q가 누구한테 화살을 날리는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안 나와 있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 Q, R 이런 식으로 화살을 날리고 있지. 근데 얘는 P가 Q한테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Q가 누구한테 화살을 날린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찾는다? 얘를 통해서 찾는 거죠. 자, 요 놈에 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대우를 써주면 되겠죠. 자, 대우 써주도록 하죠. 대우 어떻게 되겠니? 지우야. 이거 대우 어떻게 되겠니? Q이면 나달이죠. 그쵸? 자, Q이면 나달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Q한테 화살을 날렸고 Q가 나달한테 화살을 날렸으니까 결국엔 이거죠. P는 Q한테, Q는 not R한테. 맞지?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으니까 이 P는 이제 어디로 화살 날려도 된다? 나달한테 화살 날려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대우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우가 이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눈 두고 자, 2번 가보도록 하죠. P이면 R이고요. P이면 R이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죠. 그쵸? 이때 뭘 물어봤다? P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다음 봅시다. 얘랑아 눈 뜨고 자, P가 R로 화살을 날렸죠. 그런데 이 R이 화살을 어디로 날리는지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뭐가 부정이 된 게 되게 많아요. 그쵸? 부정이 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요 놈에 뭐를 써주면 되는 거죠? 대우를 써주면 되겠지. 얘랑 요거 대우 뭐야? 이거. 이거의 대우. R이면 Q. 됐죠? 자, 그러면 P가 R로 화살을 날렸는데 다시 R이 Q한테 화살을 날렸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지. P가 R로 화살을 날리면 R은 Q한테 화살을 날렸다. 따라서 P는 Q한테 화살을 날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여러분 밑에 3, 4, 5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3, 4, 5번을 풀어보세요. 그럼 24번은 집에서 하셔도 되거든. 자, 3, 4, 5번 지금 풀어보세요. 3, 4, 5번. 다음 주에 호수상의 시험 보면은 수요일날 우리 한글날이라 쉬잖아. 금요일날 보겠지. 다음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또 넘어가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비교법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한 1분 정도만 설명하고 쉽게.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용어의 뜻이죠, 그렇죠? 그지? 이 용어의 뜻이라는 것은 증명이 불가하죠, 그렇죠? 증명이 불가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 뭐 이게 칠판이야, 그렇지? 칠판이라는 거는 용어의 뜻이죠, 그렇죠? 낱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뭐 증명해봐. 왜 칠판이야? 그럼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정리. 자, 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질이에요, 성질. 이 성질이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지. 맞니? 증명 많이 하죠. 왜 합동인지, 왜 얘랑 길이가 같은지 이런 거 다 증명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 대우라는 걸 이용하고요,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대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지, 그렇지? 어떻게 하죠? 가정과 결론을 서로 부정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대우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 적어두도록 하죠. 가정을 부정합니다. 가정을 부정한다. 이렇게만 써놓도록 하세요. 자, 쉽시다. 자, 일어나시오. 자, 오늘만 하면은 뭐야? 그럼 주말이니까 또 쉬지 않니?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쉬는 날이고. 자, 가봅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학교 시험에서 이걸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쓰셨어야 됐어.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된다. 다만 혹시라도 빈칸 넣기가 나올 수는 있어. 됐니? 과거보다는 좀 낫지, 다 쓰는 것보다는. 자, 근데 이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도 있고 귀류법도 있는 건데 이 귀류법이 좀 어색합니다. 왜? 대우라는 건 아까 앞에서 했었죠, 그쵸? 굉장히 쉬워요. 이 대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n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면이 아니죠. 자, 대우니까 어떻게 돼요? 짝수에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수로 바뀌어요? 짝수의 부정이 뭐야? 홀수잖아. n이 홀수이면 n 제곱은 뭐가 된다? 홀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부정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왔죠. 짝수가 아니면 홀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걸 왜 대우를 썼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대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고 n을 찾는 거는 쉬운 게 아니야. 맞니? 근데 차라리 n이 뭔지를 안 다음에 제곱을 찾는 거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우를 쓰는 겁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됐니?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분리를 좀 해봐라 라는 거야. 자, 대우를 쓰는 이유 알겠죠? 왜? 제곱을 가지고 n을 찾는 건 어려운 거야. 하지만 대우를 이용해서 n을 이용해서 제곱을 찾는 건 좀 쉬운 거다고. 자, 그러면 홀수라 그랬으니까 홀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짝수에서 1을 더하거나 1을 뺀 값들을 말하겠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자, 두 번째 n을 뭐라고 나와버리죠? 2k 더하기 1이라고 나와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걸 2k 빼기 1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됐니? 어찌됐든 2의 배수에서 1을 더하고 뺀 것들이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럼 2k 빼기 1로 놓으면 n제곱은 어떻게 되죠?
2k-1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도록 하죠.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이죠. 그쵸? 맞니? 자, 이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찾으려면 얘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공통수학 1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네. 자, 얘를 뭐로 묶어버린다? 2로 묶어버리면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묶어지는데 1은 바깥으로 나가죠. 그쵸? 그럼 무슨 말이야? 2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2의 배수가 아니라 2의 배수는 여기까지만 2의 배수잖아요. 맞니? 여기까지가 2의 배수지. 거기다가 1을 더해버렸으니까 얘는 무슨 수가 돼버려? 당연히 홀수가 돼버리겠죠. 그쵸? 따라서 n이 이런 식으로 홀수가 된다면 n제곱도 마찬가지로 이 n제곱도 뭐가 돼버린다? 홀수가 돼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선 식 정리할 때 뭐가 필요하죠? 나머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지? 2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 식 자체를 2로 나눠버리니까 몫이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럼 무조건하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잖아요. 따라서 홀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잖아. 이건 1이 부족한 거죠. 쉽게 말하면 빼 1이니까 남는 건 아니고 1이 부족하다. 자, 어찌되었든 홀수인 거지. 자,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귀류법을 보도록 하죠. 귀류법은 가정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마 꿈이 경찰인 친구도 있을 거고 검사인 친구도 있을 거야. 우리 반에서 뭐 법조계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귀류법을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기 자, 오늘 어떤 친구가 여기 호수중 티를 놔두고 갔어. 그지? 근데 갑자기 이게 사라졌어. 사라져서 내가 범인을 찾고 싶은 거야. 범인을 찾고 싶은데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니가 범인이다. 바로니가 범인이다라고 이렇게 썼어. 자, 바로니는 범인이야. 바로니가 범인이다. 써도 되지, 바로나. 자,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증명하려고 할 거야. 바로니가 범인인 거. 근데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가정을 부정한다고요. 가정을 부정하니까 뭐라고 쓰죠? 바로니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부정했죠? 아니? 부정한 다음에 얘를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을 막 했어요. 막 했더니 이 바로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에 조건에 위배가 돼버려.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모순이 생겼다는 것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자, 바로니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증명을 하려고 할 텐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귀류법으로 증명해봐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니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CCTV를 한번 검사를 쭉 해봤어. 해봤더니 바로니는 계속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야. 앉아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지. 아, 그러면은 바로니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막 CCTV를 봤더니 바로니가 여기 와서 이걸 들고 가는 모습을 봤어, 내가. 그지? 그러면은 바로니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은 바로니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리게 되니까 아, 바로니가 범인이라는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겠지. 됐니? 이런 식의 증명이 귀류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 야, 너 사람 죽였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물어보는 거야. 그지? 아니면 얘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주일간 추적을 해보는 거지. 해봤더니 얘가 뭐 집에 안 있고 막 딴 데 나갔어. 밤에. 그지? 그럼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추적을 하는 거지. 자,
자, 그래서 보통 경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다, 귀류법을.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귀류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잘 보세요. 26-1번. 선생님이 안 풀어준 거는 집에 가서 숙제로 합시다. 알겠죠? 요거는. 당장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 그랬죠? 자, 유리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부정은 뭐가 되죠? 부정은 뭐가 돼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무슨 수다? 유리수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선생님, 아니 루트 2는 당연히 무리수잖아요.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뭘 증명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지? 하지만 하라는 거야, 증명을. 자, 그럼 여러분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자,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이때 이 유리수는 이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별표하세요. 26-1번. 26-1번하고 2번은 별표하세요. 너무나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25-1번도 별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두 증명 과정입니다. 요거는 시켜볼 거예요, 선생님. 밑에 있는 거 2번. 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럼 이 유리수의 뜻이 뭡니까? 유리수는 기하분수야. 맞니? 기하분수 형태가 가능해야 되겠죠? 분수 형태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써주는 거죠. 루트 2를 n분의 n으로 쓰는 거죠. 자, 이때 n과 n은 뭐가 된다? 서로 소가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 거죠. 부정을 해서 가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루트 2는 분수가 되는 거죠. 분수긴 무슨데 특징은 서로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양변을 제곱을 해봅니다. 양변을 제곱하니까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n제곱은 2m제곱이 되겠죠. n제곱이 2n제곱이니까 n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2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2의 배수다. 자, 따라서 n제곱을 2k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n제곱, 제곱이 2k야. 2의 배수야. 이렇게 빼자. 자, n제곱 2의 배수야. n제곱이 2의 배수면 우리는 뭐도 2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다? n도 2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n은 자연수니까. 됐니? 자, 그래서 n이 2의 배수니까 n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k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n값 2k를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대입을 해주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4k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2n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눠주니까 2k 제곱은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죠? 아, 이거 뭐야? m제곱도 어찌됐든 2가 곱해진 값이죠. 2가 곱해졌으니까 m제곱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m제곱이 2의 배수가 되어버렸으니까 모두 2의 배수다. m도 2의 배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무슨 모순이 생기냐? n하고 m은 둘 다 2의 배수예요. 근데 조건이 뭐죠? 서로서여야 돼요. 2의 배수가 서로서일 수가 있나요? 서로서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버리죠? 모순이 생겨버리죠.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자, 루트 2가 유리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부정이 거짓이 돼버렸으니까 이 명제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이 돼버리는 거겠지. 이게 바로 귀류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들어.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래. 자,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지? 근데 얘는 왜 대우를 쓰지 않느냐? 대우를 써봤자 의미가 없죠. 가정과 결론인데 루트 2 하나 가지고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되죠? 유리수이면 루트 2다. 이게 다지, 그치? 그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뭐 한다? 귀류법을 쓴 거다. 자, 요 놈의 부정을 썼죠. 루트 2가 유리수이다. 그럼 유리수는 기하분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쵸? 이때 이 분모 분자가 서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루트가 보이니까 일단 제곱을 해봤어요. 그럼 2는 m제곱분의 n제곱. 자, 2항했죠? 그래서 n제곱이 2m제곱이더라.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너는 2의 배수구나. 제곱이 2의 배수니까 제곱이 되기 전 요 n도 뭐가 돼야 돼요?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왜? 여기 있는 m에는 루트가 아니에요. 알겠죠?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 값들이니까. 자, 2의 배수이더라. 그러면 요 2의 배수를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다시 뭐 해준다?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4k제곱이 2m제곱이 되면서 m제곱도 2k제곱. 그럼 다시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2의 배수가 되니까 서로소가 아니죠. 그렇죠? 모순이 생겼지. 그렇지? 따라서 이 부정이 틀렸다는 거죠. 부정이 틀리니까 명제는 참이 됐겠지. 요 관계가 귀류법이야. 그래서 요 문제 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자,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뭐가 된다?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결론을 부정했으니까.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n이 뭐라고 돼 있죠? 3의 배수라고 돼 있죠. 그쵸?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여기 빈칸 넣기를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n이 3의 배수니까 m을 뭐라고 놔요? 3k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쵸? 됐니? 자, 3의 배수니까 3k로 놨어요. 그걸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n제곱 더하기 3n인데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보자? n 대신에 3k n 대신에 3k 이렇게 대입해주니까 9k 제곱 더하기 9k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9의 배수니 아니냐를 찾고 싶으면 얘를 뭘로 묶어요? 9로 묶어버리면 되죠. k 제곱 더하기 k가 되죠. 어라? 이거 뭐야? 9가 곱해져 있죠? 9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9의 배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자, 따라서 얘가 9의 배수이기 때문에 n제곱 더하기 3n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9의 배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틀리게 된 거죠. 그렇죠? 얘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얘가 거짓이 돼버렸으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3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참이 돼버린 거죠. 부정한 게 거짓이 돼버렸으니까.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로 일단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잘 적어두시고 이거는 빈칸 넣기만 여러분들이 해보셔. 자, 조금 중간에 좀 어려운 게 잠깐 들어간 것 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그 다음에 필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자, 여기는 쉽습니다. 자, 뭐가 쉽냐면은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외우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다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아마 많이 공부해봤을 거야. 태연아 여기 보자. 자, P는 뭐뭐이기 위한이다. 자, 뭐뭐이기 위한은 실제로 중요하니? 국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게 보호 아니냐? 보호, 그치? 그러니까 P가 무슨 조건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Q는 뭐뭐이기 위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이 Q가 무슨 조건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함 관계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다? P가 Q한테 이렇게 포함이 되면 포함된 쪽으로 화살을 날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잘 봐. 내가 저기 태연이한테 화살을 날렸어. 화살을 팍 날리니까 태연이가 화살을 맞았겠지. 태연이가 화살을 맞았어. 화살 맞으면 여러분 뭐 흘리니? 피가 흐르지. 피가 흐르니까 태연이가 이런 거야. 아, 선생님, 저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갖고 피가 필요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화살을 날린 선생님이 아, 그래? 미안하다. 나는 아직 화살 안 맞았으니까 피가 졸라 많아서 너한테 피를 주기에 충분해. 그래서 충분. 됐니? 자, 화살을 맞으니까 피를 흘려서 선생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 그랬더니 화살을 날린 내가 뭐 한 거야? 너한테 피를 주기에 나는 피가 굉장히 많아서 피가 충분히 많아. 됐니?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P는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Q는 화살을 쳐맞아서 피가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되겠죠. 화살을 맞은 요놈은 피가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그럼 반대쪽에서 화살을 날린 놈은 피가 필요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다라는 거. 됐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P하고 Q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생겼어. 자, 뭔 말이냐? 자, 이번에는 P가 Q한테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는데 Q도 P한테 이렇게 포함되기도 해요. 자, 서로 포함 관계를 갖는 걸 뭐라 그랬죠? 같다라고 했었지, 맞니? 서로 같다라고 그랬어요. 서로 같은 경우는 자, 서로 포함 관계를 갖기 때문에 화살을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날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살을 P가 맞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화살을 맞았으니까 무슨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이 돼요. 하지만 화살을 날리기도 했으니까 무슨 조건이 돼요? 충분 조건도 되는 거겠죠. 자, Q도 마찬가지로 화살을 맞았죠. 맞기도 하니까 역시 필요 조건이 되고요. 화살을 날리기도 하니까 충분 조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서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서로 같다 이 말인 거야. 됐니? 조건이 서로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자, 외우기 쉽지? 자, 근데 막상 얘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참고짓이 필요해요. 참고짓이 있어야지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참고짓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 내가 옆에 있는 거를 하나씩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또 옆에 있는 거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여기 옆에 뭐냐? 107페이지에 있는 거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갑시다. 이거죠? 27-1번. 자, P가 지금 뭐죠? 평행사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죠? 마름모예요. 자, 갑시다. 자, 뭐 참거짓 밝히는 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평행사변형하고 마름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일까요? 이렇게 포함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지우야! 이거 첫 번째가 포함 관계가 맞니? 두 번째가 포함 관계가 맞니? 지우.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포함 관계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거죠, 그쵸? 자, 두 번째가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맞으니까 이쪽으로 화살표를 날릴 수가 있죠. 이 벌린 쪽으로 화살을 날리는 거죠, 그쵸? 화살을 날렸으니까 얘가 화살을 쳐 맞아버렸죠, 그쵸? 화살을 쳐 맞아버렸으니까 얘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지, 지우? 화살을 맞았으니까 P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니? 필요 조건.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되죠? 충분 조건이 된다고. 이게 다야. 그러면 얘는 포함 관계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참거짓을 꼭 알아야 돼.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 다음에 27-2번도 가보도록 하죠. 자, P가 이번에는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Q는 무슨 수죠? 정수예요. 자, 자연수하고 정수 또 따져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포함 관계. 사빈이 이건 첫 번째야, 두 번째? 첫 번째죠. 자연수가 정수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살은 이렇게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필요 조건이니, 사빈? 정수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정수가 필요 조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충분히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니까 이번에는 P가 뭐라고 돼 있죠?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Q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여기 보죠. 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뭐예요? 같죠. 서로 같으면 이거 무슨 조건이 된다? 그렇죠. 이건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끝내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옆에도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29번에 몇 개 정도만 좀 풀어보자. 왜냐면은 단순히 이 낱말 가지고만 하기엔 좀 부족해요. 자, 보죠. 28-1번 잘 봐.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얘네가. 자, 여기 보죠. 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작죠. 그럼 이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뭐하죠?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찾죠? 0이 된 x값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작으니까 뭐 해줘요? 모아주는 거. 맞니? 됐고요. 그 다음 얘는 이항만 하면 되죠. x는 3보다 작다 이거는. 그러면은 P하고 Q를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얘가 뭐가 돼요? P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얘가 뭐가 됩니까? Q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P하고 Q는 어떤 포항관계를 갖는다? 이런 포항관계를 갖는 거죠. 그럼 화살을 어떻게 날려야 돼요? 입 벌린 쪽으로 날려야 되겠지. 입 벌린 쪽으로 날리니까 누가 필요 조건이다? 화살을 맞은 Q가 필요 조건이 되죠. 그럼 화살을 날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수미난. 이해됐습니까? 자,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산도 조금 하고 그래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P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죠. 자, 이거 하고 나서 바로 해볼 거야. 자, 3X 마이너스 1은 5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3, X 빼기 2는 0이죠.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하고 2가 됩니다. 자, 얘도 이항하니까 3x는 6이죠. x는 2가 됐어요. 얘는 수직선으로 따질 필요가 없죠. 여기에 있는 2가 여기에도 있죠. 근데 얘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지, 하나 더. 따라서 포항관계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P 쪽으로 화살을 날릴 수가 있죠. 입을 벌린 쪽으로. 그럼 화살을 맞은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됐습니까? 자, 물어보는 건 결국에 다 P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필요가 될 거고 얘는 답이 충분히 되겠죠. P는 뭐뭐이기 위한 조건이 됐습니다. 됐니? 자,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P가 어떻게 됐다? 절대값 X는 4다. Q는 어떻게 됐어요? X제곱은 16. 이렇게 됐지. 마찬가지로 얘도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가 4니까 수민아, 자, X는 뭐가 되죠? 4하고 마이너스 4죠. 근데 얘도 가만히 보니까 X가 뭐가 돼요? 4하고 마이너스 4죠. 서로 뭐 해버렸어요? 같아버렸죠. 같아버렸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화살을 날리게 되면 어디가 필요 조건이고 어디가 충분 조건인지는 알아요. 근데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걸 못하면은 여러분 참거짓도 구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못합니까? 뭐 3단 논법, 대우 관련된 문제도 못 풀고요. 화살을 알려야 되니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못합니다. 얘는 학교 시험에 100% 나옵니다. 수능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왜? 이게 수능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다만 학교 시험은 100%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자, 찝어준 거 위주로만 풉시다.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거기 29-1번 하나 같이 보면 되겠다. 자, 29-1번 거기는 빈칸 높이니까 같이 보죠. 요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몇 개 선택해서 풀어보자. 자, 꽤 많이 풀어주고 있는 이유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Q는 잘 보세요. 여러분 X랑 Y랑 더해서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X가 1이고 Y가 2인 거예요. 잘 봐. 더해서 3이 되는 건요 이거겠지. 수민아 일어나. X가 1이고 Y가 2면 성립되죠. 근데 X가 2고 Y가 1이어도 성립되죠. X가 3이고 Y가 0이어도 성립됩니다. 이런 값들이 너무 많아요. 맞네? 근데 여기는 X가 1이고 Y가 2다. 딱 이거 하나만 나와 있는 거지. 맞네?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거지. 맞네? 얘가 더 많은 x, y 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순서쌍을. 따라서 이쪽으로 화살을 날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물어보는 거는 T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T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필요 조건이 됐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자, 찍어준 것만 풀어봅시다. 다 네가 좀 시간이 없어요. 자, 2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풀어보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11번 풀어보시고요. 2번, 6번, 11번 이렇게 3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6번, 11번 이렇게 3개만 지금 빨리 풀어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뒤에 또 유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3개만 풀어봐.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로 하시고. 토요일 나오면 그때 풀면 좋아요. 자,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혹시 질문 있냐? 아까 내가 세 문제 풀어보라고 그랬으니까 2, 6, 11 질문 있니? 아니니?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런 거를 풀면 됩니다. 자, 30번 보세요.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갈게. 자, P가 X는 1이고요. Q가 뭐라고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는 0이죠. 근데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죠?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지. 충분 조건이니까 어떻게 되죠? 화살을 이렇게 날렸겠죠. 그렇죠? 화살을 날렸다는 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x값 2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겠죠. 됐니? 왜냐? 요 1이라는 값을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좀 쉽게 풀려요. 됐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게 더 중요해요. 실제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풀려요. 여기보다는. 자, 3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P는 1 이상 A 이하고요. Q는 2 이상 4 이하죠. 별표 들어가세요. 31번. 자, 별표 하시고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얘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필요 조건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화살을 날릴 수 있죠. 화살을 얘가 맞았으니까 이렇게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2 이상이고 4 이하 얘가 Q예요. 근데 P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죠. 1 이상이고 더 크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P가 됐겠지. 맞니? 그래야지 Q가 P한테 포함되죠. 포함되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요 A는 요 4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겠죠. 왜? 여기도 구멍이 막아져 있고 여기도 구멍이 막아져 있으니까 3이는. 그래서 A는 4 이상이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의 최소를 물어봤죠. 따라서 얼마다? 4.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해집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누가 많이 나온다? 이 부등식이 많이 나와요. 포함관계에서.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뭐 A의 최대, 뭐 B의 최소. 됐죠? 그래서 부등식 다는 내용이 또 잘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커시쇼바르트 요 3개를 봐보도록 하지요. 자, 한 20분 남았는데요. 충분히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쉬긴 하는데 뭐 후보중 친구들이나 상현중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금요일 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밖에 학원 시험 대비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금요일은 학원 시험 대비를 하고요.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좀 미리 여러분들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알겠죠? 앞에 있는 걸 많이 까먹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 가보도록 하죠. 절대부등식은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항등식 기억나지? 항등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이죠.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등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러면 말이 조금 우습긴 하지. 절대 반지도 아니고요. 절대 부등식이야.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로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0 이상이죠. 항상 성립하죠, 이거. 그죠? 절대 부등식. 또 이런 것도 되죠. 절대값 A도 0 이상이죠. 그렇죠? 자, 루트 A도 뭐죠? 0 이상이죠. 요거는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놓도록 하세요. 이게 기본템입니다. 절대 부등식을 해석하는데 요 세 가지는 기본템이야. 자, 이때 절대값 안에 있는 값도 0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조건이다? 실수 조건이 되겠죠. 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그건 허수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한 이야기들인데요, 지민아. 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뭐 당연한 거 아니니, 그치? 왜? 요 B를 이렇게 이항하면 되니까. 연출이 잘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책에 있는 것들 한번 봐보도록 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뭐하죠? 0 이상이죠. 왜? A제곱이 0 이상이니까 B제곱도 0 이상이겠죠. 합은 당연히 0 이상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랑 B는 0이다. 당연하죠. 왜? 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음수가 될 수 없고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더한 게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그냥 제곱이랑 같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죠. 자, 네 번째. A가 B보다 크면 이때 A하고 B는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루트 A는 루트 B보다 크겠죠. 또 뭐죠? 제곱도 크겠죠. 당연한 이야기들 아니야? 그치? A가 B보다 크면 루트도 클 거고 제곱도 클 거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별표시라고 하는 내용은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태연아, 잘 보고 있지? 자, 요 별표 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이것들 가지고 하는 거니까. 됐니?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됐니? 자, 그럼 밑에 32번 가보죠. 절대부등식인 건 동그라미, 절대부등식이 아닌 건 x를 표시하시라고 그랬어요. x 더하기가 0보다 크다. 절대부등식이니? 이거 항상 성립이니? 아니죠? x가 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항상 성립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 다음 2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맞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어떤 경우? 얘가 0인 경우가 있잖아요. 0. 맞니?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됐죠? 절대값 x에다 2를 더했어요. 이거 0보다 큰 거 맞니? 맞죠? 여기 절대값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써요? 0 이상이라 쓰면 되겠죠. 절대값이 0 이상이니까 2를 더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1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니죠? 네, x가 뭐면?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틀리잖아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이야. 반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 x제곱 더하기 1은 2x 이상이다. 잘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항하면 되죠.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이상이 되지. 그럼 뭐가 돼요? x 빼기 1제곱은 0 이상이죠. 여러분 제곱이라는 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0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치? 여기 봐.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하셨으면
자, 옆으로 넘어가서 33-1번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증명 과정이에요. 증명 과정. 자, 그런데 두 식의 대소 관계죠. 자, 두 식의 대소 관계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수의 차를 이용한다. 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면 적으세요. A는 B보다 크다.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이용한다? 루트를 이용합니다. 제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의 차를 이용합니다. 자, 제곱의 차는 언제 이용하냐면요. 루트가 보이는 경우에 이용을 합니다. 루트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하는 경우? 절대값이 보이는 경우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더라.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뭐보다?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제곱이 크면 제곱하기 전의 값도 큰 거죠. 됐니? 자, 왜 루트나 절대값을 이용하냐? 루트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빠져나가 버리고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B를 이용한다. 자, B를 이용한다는 건 이거겠죠. 자, B분의 A를 했는데 얘가 1보다 커버려요. 그럼 A는 누구보다 커요? B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적어놓으세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두 수가 됐던 두 식이 됐던 배수 관계할 때 엄청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를 이용한다? 차를 이용한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빼는 거예요. 빼는 걸 이용하는데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뺄 수가 없어. 이 기호가 사라져야지 빼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뺀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분수 형태는 B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B는 언제 이용하냐? 이거는 거듭제곱인 경우에 이용을 해요. 거듭제곱. 자, 어찌됐든 뭐 바로 33-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A하고 B가 있는데요. A하고 B 중에 자,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고 싶어. 자, 봅니다. 자, 누가 더 큰지를 따지고 싶으니까 그냥 A에서 B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뭔지 몰라 그냥 빼버려. 자, 빼버리니까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자, 요거 제곱한 거 쓰죠.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뺐겠죠. 어렵지 않지? 자, 이제 통분합니다. 자, 통분하니까 여기는 얼마?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죠. 거기서 A제곱 빼고 2AB 빼고 B제곱 뺐겠죠. 자, 해주니까 4분의 얼마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어머나! 이게 뭐야? 분자값이. 분자값이 A 빼기 B 제곱이지. 자, 여기 지금 제곱이 눈에 보이죠? 제곱이 눈에 보이니까 어찌됐든 뭐하더라? 얘는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가 0 이상이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지? A 빼기 B를 계산한 게 얘란 말이야. 얘가 0 이상이니까 A 빼기 B는 0 이상이죠. 그래서 A는 B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크다 작다가 아니야. 크다 작다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등호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야. 자, 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11페이지 산술기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이 빈칸은 다시 풀어주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알겠죠? 이거를 뭐 다 풀어주기엔 좀 그렇지. 자, 산술기하 발표하세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산술평균과 자, 이런 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산술평균은 뭐고 기하평균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수원 과정에서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공부하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공식이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건 건너뛰고요. 자, 2분의 a 더하기 b가 있고요. 루트 ab라는 값이 있어요. 자, 요게 범위가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를 갖는데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뭐냐? 얘가 산술평균이에요. 뭐 저것만 보세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바로 뭐다? 기하평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한 거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라. 맞니? 그렇지? 기본적으로 하던 것들이야. 그래서 그걸 산술평균이라 하고요. 자, 얘는 지금 루트 AB죠. 그렇죠? 자, 이걸 기하평균이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나중에 공부하냐면요. 등비수열이라는 과정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거기서 나오는 가운데 값 평균 구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평균 구하는 방법이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죠? 자, 잘 보십시다. 자, 산술 기하평균은 이런 건데요. 얘가 산술 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인데 선생님 보시면서 따로 적도록 하세요. 첫 번째, 자, 공식을 다시 외웁니다. a 더하기 b는 2루트 ab라고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수 조건이라고 적어놓도록 하죠.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다음에 세 번째, 역수 조건이다 라고 적어놓도록 합시다. 요 세 개가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 공식을 외울 때 요 2를 뭐 해버렸죠? 지금 요렇게 2항에서 이와 같이 적어놨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더하게 되면 2루트 ab 이상이다라고 외우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반드시 전제 조건, 양수 조건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공식이. 그리고 역수 조건은 있으면 땡큐인 거야. 얘는 플러스 조건이야. 알겠지? 있으면 땡큐다. 자, 그런데 어찌해서 이 공식이, 이 대소관계가 성립이 되는지는 한번 증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관계. 자,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누구를 빼버리자? 루트 ab를 빼버리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빼는 게 좋아요? 그냥 빼면 뭐하고? 첫 번째, 제곱해서 빼는 게 좋겠죠. 맞니? 그러지? 루트 보이면 아까 제곱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제곱해서 빼자. 그러면 4분의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에는 ab가 돼요. 그럼 다시 4분의 a제곱 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ab죠. 2ab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플러스 b제곱. 바로 뭐가 됩니까? 4분의 a 빼기 b제곱이지. 자, 제곱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0 이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뺀 값이 0 이상이 돼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니? 이게 산술기하평균 공식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옆에 35-1번을 가보도록 하죠. 자, 빨리 봅니다. 증명과정은 굳이 안 적어도 돼요. a가 0보다 크다 밑줄 치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양수 조건이죠.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여러분, 대소관계가 나왔습니다. 부동식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예요. 자, 잘 봐. a가 양수죠. 그러면 요거 양수죠. 요거 양수죠. 그런데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지금? 역수관계까지 돼있지? 땡큐죠. 그쵸? 맞지? 양수 역수 다 있네요. 자, 풀이 둘이 더하면, 그치?
요 B자리에 A분의 1이 들어온 거잖아. 지민아 여기 봐야지. 오늘 공부한 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둘이 더하면 얼마다? 2 루트 둘이 곱하는 거다.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따라서 이거 약분되죠? 2 루트 1 바로 2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최소값 2가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에다가 하나 더 넣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그래서 얘가 뭐다? A랑 B랑 같다예요.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건 얘가 등호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다. 얘가 2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2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A랑 A분의 1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더해서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거를 꼭 적어놓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뭐죠?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등호 성립이 됐다는 거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겠지. 그렇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조건. 자, 최소값을 갖게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A가 1, 1 그래야지 2를 가질 수 있다. 최대는 어때요?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최대를 물어보면 또 그거에 맞춰서 답을 내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1번. 자, A, B의 곱이 4죠. A 더하기 B의 뭐를 물어봤어요? 최소값을 물어봤죠. 자, 양수 A, B에다 밑줄 치시고요.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둘이 더한 걸 쓰면 됩니다. 둘이 더하니까 얼마다? 2 루트 A, B다. 그런데 얘가 얼마죠? 곱이 4잖아요. 그냥 4죠. 그쵸? 따라서 최소값은 4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37-1번도 똑같아요. A 더하기 B가 2예요. A, B 곱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그럼 동일하게 또 그대로 씁니다.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다. 그대로 쓴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죠. 2 루트 AB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루트 AB가 되겠죠. 양변 제곱하니까 1이죠. 곱의 최대는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AB를 찾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얘가 얼마면 되는 거죠? 2면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A랑 B는 2면 되는 거죠. 됐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111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세요. 그거 꺼놔야죠.